토트넘 손흥민 1년 연장 옵션 못한다. 결국 토트넘 방법은 딱 하나네.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계약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년 연장 옵션도 발동되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토트넘 팬커뮤니티, 호스퍼 HQ, 는 10일, 한국 시각, 손흥민은 여전히 중요한 선수다.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지난 8일 클럽은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다. 보험을 확보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 거래는 양측이 원해야 성사된다고 밝혔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소한 옵션 발동이라도 무조건 하는 편이 이득이다. 손흥민은 현재 의심할 여지 없는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다. 하지만 곧 30대 중반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전통적으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주지 않는다. 당장 리버풀만 하더라도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다이크가 올해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소식이 없다. 따라서 토트넘은 계산기를 두들겨야 한다. 손흥민의 대체자가 확보된다면 적당한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을 매각하는 편이 이득일 수 있다. 손흥민이 여전히 꾸준한 기량을 펼친다면 당연히 지키는 편이 이득이다. 막대한 한국 시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의외로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치 않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손흥민의 커리어를 논할 때 유일한 약점이 바로 우승이다.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6년째 무관이다. 손흥민도 개인 수상은 화려하지만 팀 단위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 영혼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마저 우승 트로피를 갖고 싶어서 토트넘을 버리고 떠났다. 손흥민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아직 1에서 2년 정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 나이에 우승이 가능한 클럽으로 이적을 노려볼 만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옵션 발동을 거절하면 2025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으로 그 어떤 클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영국 매체 컷오프사이드는 지난 7일 사우디 클럽이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27개를 기록한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을 헐값에 영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컷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은 자유이적으로 손흥민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컷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다. 어시스트도 10개 기록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클럽에 엄청난 영입이 될 수 있다. 토트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그를 잃는 것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컷오프사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 리그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확실히 리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서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손흥민을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호스퍼 HQ는 10일 토트넘의 주축인 손흥민이 최근 뜨거운 감자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클럽의 얼굴이다. 지금은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약한 선수이다. 그의 다음 움직임은 토트넘의 미래 야망에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사우디의 유혹에 대해서는 손흥민의 동기는 돈 그 이상이라며 손흥민이 돈 때문에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 나 국대 그만둘래. 초대형 폭탄 발언. 더 브라위너 분노 대폭발 동료 공개 저격 플러스 감독 전술 비판. 분노로 가득 찬 케빈 더 브라위너는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할 것처럼 발언했다. 벨기에는 10일 한국 시각 프랑스 대신 샤르피웨의 그룹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A리그 2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2로 패배했다.
벨기에는 이날 프랑스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프랑스가 세계 최강국 중 하나지만 벨기에도 절대로 약한 팀이 아니다. 황금 세대의 일원들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더 브라위너는 여전히 건재하다. 루이스 오펜다, 제레미 도크처럼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으며 아마도 오나나, 유리 텔레망스 등 빅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해주는 자원들도 많다. 여전히 벨기에는 유럽에서 강한 전력에 속한다. 가뜩이나 이날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 앙투안 그리즈만 등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벤치에서 출발시켰다. 프랑스가 완벽한 주전 명단을 구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정말 어렵게 경기를 펼쳤다. 벨기에는 프랑스의 공격만 막아내다가 결국 전반 29분 랑달콜로 무아니한테 실점했다. 벨기에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로 투입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우스망 덴벨레의 슈팅을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세컨드볼 찬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리드를 내줬다. 벨기에가 반격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프랑스가 또 일격을 가했다. 후반 12분 덴벨레가 우측에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한 뒤에 강력한 슈팅으로 벨기에의 골망을 흔들었다. 프랑스가 이날 25번이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벨기에는 겨우 9번이 슈팅만 시도했다. 자국 벨기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경기장에 직접 체험한 더 브라위너는 더 이상 벨기에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더 브라위너는 그만둘래 라는 발언을 남겼다. 무엇을 그만두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진 후속 발언을 보면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고 싶어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경기 후 더 브라위너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여기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할 수 없다. 내가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했던 이야기를 언론 앞에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져야 한다. 며 선수들이 더 분발해주길 원했다. 더 브라위너는 일부 벨기에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폭탄 발언까지 남겼다.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기준이 최고고 더 이상 그 수준에 도달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이다. 며 벨기에를 대표하는 자리를 더 뛰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했다. 또한 더 브라위너는 우리는 뒤에 선수가 너무 많다. 뒤에 6명이 남아있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며 몇몇 선수들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더 브라위너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료들을 저격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화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더 브라위너는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건 용납할 수 없다. 나도 18살 때는 그렇게 뛰었지만 나는 지금 33살이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며 당장이라도 벨기에 국가대표팀 주장직에서 내려올 것처럼 이야기했다. 도메니코 테데스코 벨기에 감독은 더 브라위너의 은퇴 시사 발언과 동료 공개 저격에 매우 당황한 기색이었다. 더 브라위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실망한 건 당연하다. 우리의 주장이고 엄청난 승리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며 더 브라위너가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어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득점을 해야 한다. 3번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은 확실한 골 기회였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다. 며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테데스코 감독은 더 브라위너의 은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모두 다 진정해야 한다. 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대로 더 브라위너가 은퇴한다면 벨기에는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때 벨기에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2위를 달렸을 정도로 엄청난 재능들이 모인 팀이었다. 에당 아자르, 로멜로 루카쿠, 얀 베트롱원, 티보 쿠르투아 등 황금세대가 결집한 벨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게 최대 성적이었다.
벨기에 황금 세대를 향한 기대치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유로에서도 항상 벨기에는 좌절만 맛봤다. 황금 세대 일원들이 대부분 떠난 가운데 더 브라위너마저 이대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다면 벨기에는 암흑기에 빠질 수 있다. 3. 손흥민 떠나고 줄줄이 실패했는데 포체티노 80억 원 역대 최고 연봉 오른쪽 화살표 미국 대표팀 이끈다.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고 실패를 반복하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52. 아르헨티나 감독이 이제는 대표팀 무대로 활동 무대를 변경한다. 미국 축구협회는 11일 한국 시간 남자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련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포체티노 감독을 소개한 미국 축구협회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 첼시 등 여러 유럽 최고 클럽에서 성공했다. 역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장점이다. 많은 경험과 전술 안목을 통해 2026년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월드컵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의 임기는 2026년까지 2년으로 연봉은 600만 달러, 약 80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축구대표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 시즌까지 첼시에서 수령하는 임금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대표팀 사령탑 수준에서는 최고로 평가받는다. 미국 축구협회는 포체티노 감독에게 역대 최고 연봉을 안기기 위해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의 기부금과 다이아미터 캐피털 파트너스의 공동 창립자 스콧 구딘의 지원금을 사용했다. 기타 미국 기업들의 후원을 더해 6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디 팔로콘의 미국 축구협회장은 포체티노 감독은 최고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며 입증한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혁신적인 지도력과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이 아주 완벽하다라고 평했다. 맷 크로커 미국 축구협회 기술이사도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 발굴에 열정이 상당하다. 그동안 지도한 팀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왔다. 재능 있는 미국 선수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적합하다며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는 여정을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라고 말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자 내린 결정은 단순히 축구 때문이 아니다. 진정으로 역사적인 면을 성취하려는 열정과 갈증이 내게 영감을 줬다. 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내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다시 도약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 5월 첼시를 1년 만에 떠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첼시 이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프랑스 리그왕 우승에는 성공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를 다루거나 토너먼트에서 약한 모습은 여전했다. 토트넘에서 성공한 이력도 옛 과거가 되고 있어 반등 요인이 필요했다.